이제 토트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지금 토트넘이 첼시, 울버햄튼, 아스톤빌라에 3연패하면서 5위까지 쳐져 있고 이어지는 일정이 맨시티, 웨스트햄, 뉴캐슬, 노팅엄, 에버튼, 브라이튼, 본머스입니다. 일단 맨시티전까지는 로메로가 못 나오고 반면에 이제 비수마는 또 출전이 가능한데 그리고 반더벤과 메디슨은 아예 올해 정도는 출전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예. 이거는 어제 방송에서도 저희가 팔버드랑 베라노의 의견을 좀 구했던 부분인데 부버지 형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이거는 형의 축구 철학도 담겨 있을 수 있고 그냥 형의 개인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 이 축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맨시티나 뉴캐슬 전 정도는 조금 내리면서 실리를 왜냐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형의 판단은 좀 어때요? 내린다고 해서 저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진짜 맞는 얘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어제 달순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냥 무조건 영입해야 돼요. 이적 시장에서 예, 영입해야 돼요. 예. 그 영입하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스쿼드로 돌리기에는 뎁스도 너무 얇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앞서고 있을 때 조금은 템포를 낮춰달라. 그러니까 경기 내에서 예. 경기 내에서 경기 내에서 그렇죠. 전술적인 접근법은 어차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런 축구를 선호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축구에 맞게 선수단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물론 근데 아직까지는 과도기잖아요. 네. 이전까지의 이제 느린 축구, 수비적인 축구를 하던 콘테. 팀에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걸 맞는 한꺼번에 다는 바꿀 수 없다 보니까 조금은 과도기적인 형태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무조건 영입을 해야 되는 거고 해야죠. 그리고 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갑자기 전술적인 접근법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간다고 해서 잘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앞서고 있을 때 조금 템포를 늦추면서 조금은 볼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다. 아하. 이거 수비적인 축구를 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네네. 수비적인 축구나 내리는 축구가 아닌 좀 템포를 조금은 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지. 조금 패스를 주고받고 예. 하면서 체력 안배를 조금 하는 거 정도? 예, 그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네. 아예 전술적인 접근법을 다르게 가져간다고 해서 전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형,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하고 지금 현 시점까지 그래도 이 감독이 지금만 놓고 봤을 때 잘했다고 평가하세요? 아니면 조금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팀을 하나의 전술로 바꾸면서 이렇게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긴 해요. 예. 칭찬을 하고 싶긴 한데 조금은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그렇죠. 이제부터가 보고 있고요. 진정한 시험 때죠. 예, 그러고 사실 그러니까 지원은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지금까지 영입한 선수들 자체가 예. 그래도 좀 부족했잖아요. 그건 특히 맞죠. 무엇보다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러니까 케인이 떠날 때조차도 공격수보다도 수비수를 영입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직접 얘기를 했었어요. 예. 수비수가 필요하다. 근데 그거 안 들어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도 센터백 2명은 영입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죠. 결국 한 명 영입하고 반더벤 1명 영입했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누수가 발생하면서 토트넘이 상당한 위기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맨시티 전까지 로메로가 못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로메로가 돌아오면 여러 가지 이 짝을 좀 구성을 할 텐데 이번 당장 맨시티 전에 아스톤 빌라 전에 출전했던 벤뎁과 로얄 요 센터백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예. 어. 저는 왜냐면은 예. 그러니까 그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 울버햄튼전이 훨씬 안 좋았어요. 같은 패배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좀 그치 너무 저기 무기력했어요. 이거 다이어가 실수한 것 때문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1대0으로 앞서고 있을 때도 이거는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아니었어요. 내용적인 부분에서 너무 무기력했어요. 타이어가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라인이 내려오니까. 예, 그렇죠. 라인이 올라가야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나오는 건데 예. 빌라전은 어쨌건 그 결정력의 부재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긴 했었거든요. 공격적인 예. 면에서. 예, 그렇죠. 물론 뭐 수비적인 미스도 있었지만은 그 경기는 그러니까 약간 3대2, 4대3 이런 스코어가 나왔어야 되는 경기에 가까웠어요. 저는 그건 맞지. 그건 빌라도 맞지. 약간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빌라가 역전하고 나서는 조금은
그때 사실 토트넘이 지친 게 좀 보였거든요. 네. 간격이 벌어지는 것들이 보였어요. 근데 빌라는 그때 조금 그렇게 몰아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저는 빌라가 더 몰아쳤으면 빌라가 더 많은 골을 넣을 그렇죠. 수도 있었다라고 그건 맞아요.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은 빌라에는 와킨스가 있고 이제 토트넘에는 조금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그 숫자를 늘리면서 조금은 공격을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했지만은 네. 공격 숫자를 더 늘렸었거든요. 이전까지보다. 그러니까 그 경기 평균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평균 위치 자체가 2-2-2-4에 가까웠어요. 예, 예. 그러니까 공격 그 포로랑 우도기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아예 진짜 많이 올라갔던데. 네. 예. 그러면서 2-2-4처럼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 경기 때 그러면서 조금 공격 숫자를 많이 가져가면서 리스크를 적기 때문에 실점도 이 실점이 나왔지만 득점 찬스도 훨씬 많이 만들어낼 수 맞아요. 있었거든요. 솔직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 골 기회 몇 번 살렸으면 이겼을 수도 있어. 토트넘은.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 어쨌건 기록적인 부분에서도 기대 득점도 토트넘이 빌라보다 더 위긴 했었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어차피 안 맞는 축구하려고 해봤자 그렇지. 또 예, 상대가 맨시티고. 이두저도 안 돼요. 근데 이제 다이어를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혼란의 좀 높이 요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또 혼란이 빠른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토트넘 포스트코글루 감독 축구를 위해서는 아스톤 빌라전 조합으로 나오는 게 좋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형 로메로가 돌아오는 웨스트햄 전부터 일단 반더벤이 없기 때문에 그 짝은 누가 줬습니까? 그럼 뭐 벤 데이비스밖에 없죠. 아 벤데블 예, 어쩔 수 없어요. 선택지가 없어요. 선택지가 없지. 예. 예. 그러니까 영입을 해야 되고 그것도 뭐 판더펜이 이렇게 장기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는 2명 영입해야 되고. 그럼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면 벤 데이비스도 사실 그 프리시즌에 이미 센터백으로 계속 실험을 했었는데 안 된다는 거 보여줬었거든요. 네네. 프리시즌에 실점이 많았었잖아요. 토트넘이. 그렇죠. 아니 그러면 형 그래도 우리가 정말 아우 막 진짜 스노우볼을 만든 장본이긴 하지만 로메로가 돌아오면 좀 낫죠? 지금보다는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리고 본인도 뭔가 이제 이번에는 조금 반성하지 않았을까? 내가 좀 자중해야 된다는 걸. 그건 쉽게 안 돼요. 사람 안 변하니까. 쉽게 안 변해. 그건 성향이기 때문에. 그치 갑자기 나오는 네. 발현되는. 알겠습니다. 벤탄쿠르는 지금 부상 상황 좀 봐야겠죠? 그렇죠. 예. 예, 뭐 근데 큰 부상은 아닐 거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예, 실제 그러니까 뭐 캐시가 퇴장을 당할 만큼의 파울은 아니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 만약에 스터드로 찍었으면 그건 퇴장이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큰 부상이 우려가 되는 건데 예. 후리는 형태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일단은 이게 지금 뭐 그러니까 벤탄쿠르여서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부상 여파를 일으키면서 교체 아웃된 거였지. 아니,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그렇죠. 선수였으면은 부상도 안 당했을 거예요. 예. 예. 아 카카님 감사합니다. 이명박님. 자 그러면 이제는 일본 N으로 하시네. 애나 그래서 나는 진짜 일본 가신 줄 알았어. 이명박 대통령이 간 줄 알았어. 아니 진짜 근데 너무 저렇게 일관적으로 보내시니까 난 어쩔 때는 좀 의심되더라고. 그러게요. 예. 환율상 1,400원이래요. 자 그러면 로메로가 복귀하고 어찌됐건 비수마가 오고 뭐 이런 상황이면 뉴캐슬전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뉴캐슬. 뉴캐슬전도 쉽지 않죠. 뉴캐슬도 어쨌건 간에 최근 들어서는 경기력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지난 첼시전 같은 경우는 그때 뭐 대승 거뒀죠. 예. 예. 거기다가 지금은 그 토트넘이 워낙 전력 누수가 커요. 예. 그러니까 많이 크죠. 맨시티도 사실 로드리 빠지고 3연패 당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빅팀들도 주축 선수 한두 명 빠져도 타격이 되는데 네. 물론 그러니까 뭐 맨시티도 더브라이너와 로드리 둘 다 빠진 거라고 할 수 있지만은 아무튼 근데 지금 토트넘은 뭐 코어들이 대거 빠졌으니까 네. 예, 뭐 한 명 온다고 해서 뉴캐슬전이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도 탑독은 뉴캐슬이라고 봐야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워낙에 지금 조금 더 토트넘의 그러니까 유리한 위치는 그렇죠. 볼수 있죠. 누수가 지금 워낙 큰 토트넘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버지 형이 생각하는 토트넘의 반등 요소 그 가장 빠른 시점의 반등 요소는 이적이겠네. 그 전까지는
반등 요소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메디슨하고 판더펜이 빠져 있는 동안에는 예. 좀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 아 근데 그러면 또 1월 달에 손흥민이 또 가잖아. 그렇죠. 비수마랑 사르랑. 그렇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당연하게도 이적 시장에서 어떤 선수를 영입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토트넘이 될 건데 네. 혹시 조금 이렇게 이적설 링크 뜨는 선수들이 있나요? 뭐 몇 명 있긴 해요. 예, 조금 주요 선수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건 달순에서도 얘기했지만 세바스티안 카세레스 카세레스. 우루과이 대표팀 예. 센터백이죠. 센터백. 예. 그리고 이제 켈리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판매를 안 한다라는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이도 계속 연결은 되고 있고. 옛날부터 계속 있었잖아.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제노아 센터백인 드라구신 얘기도 드라구신. 좀 나오고 있긴 하고요. 예. 뭐 대략 센터백은 이 정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센터백은 당연히 지금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 외에는 조금 보강해야 되는 포지션. 공격. 공격. 예. 손흥민이 빠질 그렇죠. 경우를 좀 대비해서. 예. 히샬리송이 한 1월 달에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긴 하던데. 히샬리송만은 안 되죠. 안 되죠. 히샬리송 톱에서 안 된다는 거 보여줬잖아요. 히샬리송 차라리 측면에 세울 때가 그나마 맞아요. 손톱하고. 예, 싸워주기라도 했으니까. 그 토트넘이 지금 영입할 부분도 지금 많고 지갑 좀 열어야 되지 않나 레비가 이번에? 그렇죠. 열어야죠. 예. 안 여는 거 아니야 또? 열겠지? 모르겠습니다. 레비의 특성을 보면 잘 모르겠어요. 네. 예. 우리가 늘 레비 특성을 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토트넘의 반등 기회 가장 그 첫 번째 요소로는 부상자가 돌아오는 시점과 이적 시점인데 일단 부상자가 다 이제 돌아오려면 어떻게 보면 시점적으로 이적 시장에서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게 더 빠른 그 반등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아니 굉장히 좀 유의미한 통계라고 해야 되나 기록이라고 해야 되나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오프사이드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공동 1위죠. 그렇죠. 9회요. 예, 9회로 공동 1위인데 요거 형 어떤 의미로 봐야 돼? 오프사이드가 가장 많다는 건? 저는 뭐 이거는 손흥민 선수의 특성과도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긴 하거든요. 특성과 연계된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상대 뒷공간을 파헤치는 부분들을 가져가잖아요. 예. 공격을.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골을 많이 넣는 형태다 보니까 오프사이드에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유형이긴 해요. 그렇죠. 유형 자체는 예, 그렇죠. 그리고 예.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속칭 말해서 W자 이런 움직임을 잘 가져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M자 움직임. 상대 라인을 보고 계속 갔다가 내려왔다 갔다 내려왔다. 그렇죠. 이걸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는데 예. 예, 그렇게 가져가다 보면은 저는 오프사이드에 많이 걸리는 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공격수니까 도전해야 되고. 그리고 인자기가 오프사이드에 정말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인자기가 그러면서 상대 라인을 깨고 골을 정말 많이 넣은 선수예요. 많이 넣었죠. 그러니까 인자기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가 심판의 성향을 처음에 오프사이드 트랩을 통해서 체크를 한다라고. 그래서 심판이 이 정도면 오프사이드를 불고 이 정도면 불지 않는다. 그 미묘한 선까지 컨트롤해가지고 한다라고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냥 주워 먹기가 아니네. 네. 그런다라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도 약간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은 많이 걸리는 게 문제는 아닌데 예. 저는 손흥민 선수가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그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첼시전부터의 오프사이드가 조금 늘어났어요. 그 기점으로. 첼시전에 하나 기록했고요. 예. 그다음 울버햄튼전 하나 기록했고요. 지난 빌라전 2개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개로 가장 많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나온 게 맞네. 4개가. 그럼 4개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조금 그러면 손흥민 선수도 지쳤다라는 거죠. 지쳤다. 예. 그러니까 예전만큼 빠져나오는 속도가 그렇지. 늦다는 거예요. 원래는 기존에 딱 예. 빠져나갔다 들어갔다 빠져나갔다 상대가 들어가는데 라인을 올리면은 똑같이 빠지거든요. 공격수가. 그렇게 볼 수 있나? 약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형, 그 원인을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약간 좀 지쳤다를 뽑을 수 있고, 아무래도 메디슨이 없다 보니까 나오는 패스 타이밍의 정확도나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느리거나. 그러니까 패스 타이밍이 느리면은 그럴 수 있죠. 그렇지. 나는 이제 뛰어갈 때 하고 딱 이때 받아야 되는데 조금 늦거나 패스가. 네. 이쯤에서 패스를 찔러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렇지. 예.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약간 좀 그쪽이 더 큰 것 같아요. 최근 더 늘어나는 거 보면 특히 빌라전 같은 경우는 체력적인 빌라전은 부분. 약간 조금 보면은 그래서 그 입중계하면서 계속 그러잖아요. 달리지 마 막 이랬었잖아요. 본인이 그래놓고서.
아, 근데 너무 지친다는 달린다고. 얘기도 진짜 맞는 것 같다. 왜냐면 빠져나와서 수비가 같이 올라올 때 같이 올라갔다 순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빠져나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네. 아, 그러네. 후반에 오비 많다. 그러면은 결국에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조금 극대화하려면 그 전에는 손민 선수를 여유가 있었을 때 토트넘이 예. 그때는 한 70분 아니면 65분 이쯤에 빼줬어요. 아. 물론 발목 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 사실 지금이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허. 근데 지금은 팀 사정 때문에 90분 풀로 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뛰어야죠. 네. 지금 없으니까. 아, 옵사이드를 진짜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 그러네요. 그러네요. 일단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이런 아시안컵에 출전하는데 지금 그림에서 손흥민 빠진 토트넘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깝깝하죠. 영입이 되지 않는다면 깝깝하죠. 아니 근데 영입을 하더라도 손흥민 급은 없잖아. 그렇죠.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메꾸기가 되느냐인 거죠.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영입.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라면은 그 시기가 FA컵 경기들이 있어서 아, 이게 조금 멀어? 그러나 리그 경기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거는 좀 낫네. 플러스 토트넘이 시즌 초반에 일정이 매우 좋았잖아요. 예. 이제 1월이 된다? 후반기에 접어든다? 다시 조금 쉬운 일정으로 접어든다인데 이게 토트넘한테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라고 하면 여기서 아무래도 상대가 좀 쉬우니까 그게 기회지만 그래서 버틸 수 있지만은 못 잡으면 완전 마이너스.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 토트넘이면은 잡아야 되는 경기들이 이제 1월에 있는데 잡아야죠. 예, 그런 경기들이 있을 때 그거 못 잡으면 거의 마이너스라고 봐야지, 진짜. 그렇죠. 뭐 강팀과의 경기에서 지면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물론 지면 안 되긴 하지만 그러네요. 그러면은 토트넘은 진짜 이적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어느 정도를 다 메워줘야 되는 손흥민 선수의 빠지는 상황도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예, 당분간은 찬바람이 불겠네 계속. 그렇죠. 진짜 방법 없어? 제가 그걸 알면은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죠. 제가 감독을 하죠. 그걸 알면. 아니 근데 아스톤 빌라는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잘 싸웠는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잘 싸웠죠. 그러니까 골을 못 넣어가지고.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잘 싸웠는데 예. 저는 뭐 경기 전부터도 대부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빌라전 힘들 거다. 형 그랬어. 예. 맞아. 형 빌라전이 힘들 거라 그랬어. 예, 힘들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예. 조금 과장돼서 얘기하면은 맨시티보다 빌라가 더 어렵다고 하지 않았었나?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예. 물론 그거를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예 전술 방향성을 다르게 가져나가면서 선전을 한 거지만은 예. 만약에 그가 울버햄튼전처럼 나왔으면은 그러면 저는 울버햄튼전이 더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죠. 네.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예 선수 구성을 다르게 나온 거긴 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4명의 풀백을 모두 다 선발 출전시킨 이유도 빌라가 워낙 빠른 팀이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죠. 얘기했거든요. 예. 뭐 그런 선발 라인업 솔직히 납득이 되긴 해요. 네.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어. 저는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보고서 와 대단하다 이런 대단했지. 생각도 했었거든요. 예. 예, 특히 그런 전반전에 과감성. 보여준 경기력은 너무 네. 재밌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토트넘 이야기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쉽지 않은 찬바람이 앞으로도 조금 불 가능성이 높은 토트넘입니다.